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 수서역 근처에 있는 대모산 한솔공원입니다. 맨발 걷기의 기적을 쓰신 박동창 회장님께서 여기서 맨발 걷기 국민운동을 매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맨발 걷기의 성지죠. 저도 여기를 작년 5월인가 6월에 처음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참석하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도 못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온 건데, 또 여기서 접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시다시피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제 슬리퍼는 좀 수분을 먹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볼트수가 떠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접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받고, 자, 제가 지금 슬리퍼 위에 무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발을 완전히 다 떼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그래도 이게 접지가 되네. 슬리퍼가 완전히 젖었나? 잠깐만요. 한번 껐다 다시 켜볼게요. 자, 셀렉터를 눌러서 AC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헤르츠 퍼센트를 눌러서 이렇게 바꾸면, 보통은 이렇게 집으면 볼테지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 제가 오늘 계속 접지를 하고 다녔더니 화성선수가 하나도 없나? 발을 띄었더니 자, 이렇게 지금 거의 3천, 4천, 그러니까 3.784 뭐 이렇게 뜨다가 0으로 가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지금 제 여기 우비 속에 추리닝도 입었지만 접지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 슬리퍼는 지금 물에 다 젖어서 의미가 없기도 한데, 보통 여기 대모산만 오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여기 돌이 많아요. 좀 뾰족뾰족한 작은 자갈들. 그래가지고 발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고, 지금 이렇게, 이건 알루미늄 봉이거든요. 알루미늄 봉이나 뭐 철봉이나 플라스틱 손잡이가 없는 이거를 이렇게 짚고 걸으면 손으로 접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팡이 끝에 베린 접지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 끝에도 베린 그 접지 제품에 있는 이거 똑딱이 수컷이 있고, 요게 볼록 들어간 암컷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이렇게 해서 보면, 제가 지금 접지 셔츠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면 접지 바지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몸이 많이 안 좋고 이제 뭐 고지혈증처럼 혈액이 끈끈한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바닥만 접지를 하면 음이온이 올라오더라도 몸 전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음이온이 돌아가는데. 근데 이렇게 지팡이를 갖고 플라스틱 손잡이가 없는, 절연체가 없는
그냥 이거 그냥 알루미늄 막대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집으면 예, 손으로 접지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손으로도 까맣게 독소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음이온을 온몸에 빨리 퍼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혈액이 더 많이 맑아지고 세포들이 좀 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안에다가 지금 접지 셔츠를 입고 있고, 그리고 접지 바지까지 입고, 이 베린 접지 선을 두 개를 구입해서 중간을 잘라요. 그리고 예, 그 중간을 납땜한 다음에 열수축관으로 씌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막대기 지팡이, 예, 여기다가 그 베린 접지 제품에 있는 똑딱이 수컷, 예, 요거 남컷, 예, 요걸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요게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접지 셔츠도 돼 있고 접지 바지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음이온이 굉장히 몸에 빨리 퍼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을 걷거나 좀 보도블록 같은데, 보도블록도 뭐 메마른 날은 접지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비가 온 다음 날처럼 벽돌이 보도블록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거기도 접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병원 앞에 그냥 보도블록을 맨발로 걸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도로 옆이잖아요. 매연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이 시꺼매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깨진 유리들이 있어서 제가 양발을 다 비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죠. 양쪽 발 뒤꿈치가 다 찢어졌는데 어떻게 맨발 걷기를 하지? 신발을 신고도 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많이 어지럽거든요. 저는 이렇게 누워있어도 몸이 무중력 상태에서 떠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 마냥 막 몸이 누워있는데, 분명히 침대에 누워있는데 막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고, 또 어떤 때는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거꾸로 매달리는 느낌이고, 몸이 막 돌아요. 마치 우주 공간에서 막 그 둥둥둥둥 떠밀려 가듯이. 그러니까 제가 맨발 걷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나무에 이렇게 기대고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맨발 걷기를 그래도 좀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또 움직여야 혈액도 빨리 돌고 심장도 빨리 뛰고, 그리고 온몸의 세포들이 다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야 온몸에서 이렇게 땀도 나면서 독소도 배출되고 더 빨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 발이 다쳤으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었죠. 신발을 신었는데 이게 없으면 저는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져요. 예. 그래서 지팡이를 집어야겠다. 근데 지팡이를 일반 지팡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지팡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절연체가 있는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 제가 접지봉을 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접지봉이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고 그리고 무거워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 알루미늄 봉을 생각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 알루미늄 봉에다가 이렇게 똑딱이를, 그래서 이 알루미늄 봉으로 이렇게 접지를 하다가 이거 좋네, 그럼 손으로도 신발 신고도 접지가 되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접지 면적이 너무 작잖아. 그리고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몸에 이게 접지가 그 음이온이 늦게 퍼질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빨리 퍼뜨릴까? 그래, 여기다가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요 알루미늄 요 지팡이에다가 중간에다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형광등에 이렇게 그 전선 연결하는 플라스틱 단자가 있어요. 네모난 거. 그거를 달고 이 베린 접지선 한쪽을 플러그를 뗀 다음에 목에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근데 그게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베리인 접지선 이 안에 있는 거는 되게 얇은 구리선이라 이게 금방 좀 풀어지고 끊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찔리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할까. 이 알루미늄 지팡이 똑딱이다가 베리인 접지 제품 똑딱이를 붙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어렵게 이렇게 베리인 접지 제품, 혹시 뭐 집에 못 쓰는 그 접지가 안 되는 접지 제품 있으면 거기서 떼가지고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요 베리인 접지선, 요거는 이제 베리인 접지선이 2개가 필요하죠. 중간에 잘라가지고 납땜으로 연결한 다음에 열수축관으로 씌우고 덮고, 그리고 그러면 이 양쪽이 이렇게 암컷만, 똑딱이가 암컷만 2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어도 접지가 되고, 또 이렇게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하면, 저처럼 좀 기운이 없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밟기 힘든 그 뾰족한 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좀 걷기 힘들다. 그럼 신발 신고 걸으면 돼요. 그래도 접지는 돼요. 왜? 이게 접지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냥 맨발 걷기 하는 분들보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접지가 2배가 되는 거죠. 4다리가 됐으니까. 예전에 한참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기탈진 데서 4발로 기었어요. 손하고 발하고 동시에 이렇게 조금 접지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오래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상체 근육 같은 것들이 다 빠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어 다니면 접지도 잘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도 해봤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몸이 좀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왜 안 좋아졌냐면 작년 10월 중반까지 는 열심히 했어요. 5월 달부터 10월 중반까지는 밖에서 맨발 걷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많이 못했어요. 뭐 밖에 나오면 겨우 한 10분, 20분 이렇게 땅에 그냥 발 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한 10분, 20분 걷다가 어지러우니까 집에 들어오고, 대신 이제 집에 이제 접지 제품들이 있죠. 접지 셔츠, 접지 바지, 그리고 접지 매트, 그리고 접지 헤어 밴드까지 해가지고 접지를 했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집이 낡아서 전기 콘센트에서 접지가 안 되더라고요. 베리인 접지 확인기로 확인했더니. 그래서 실제로 콘센트를 뜯어 보니까 아예 접지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접지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저는 이제 사실 통신을 공고를 나와서 통신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서도 이제 통신 유무선 담당관이었기 때문에 접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다 접지봉 받고 접지선 끌어와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몸도 아픈데 그걸 어떻게 해요? 땅을 1m씩 파가지고 접지봉을 3개를 받고, 그리고 접지봉마다 이렇게 옴 체크를 해가지고 영옴이 다 떠야 그게 접지봉이 제대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박동창 회장님께서 수도관도 접지가 된다. 왜? 수도관도 거의 철이나 뭐 하여튼 금속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물이 흐르잖아요. 땅에 묻혀 있고, 그러니까 수도관도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웬만한 전기 콘센트의 접지보다 수도관 접지가 훨씬 더 안전하죠. 왜냐면 건물에 있는 접지선은 피레침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레침하고 따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집안에는 모든 전기 제품에 접지가 되는 제품들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온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좀 뭐랄까 미세전류라든지 전자파라든지 과전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역으로 제 몸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도관으로 하면 안전하죠. 예. 그래서 수도관에다가 구리선을 칭칭칭 감아가지고 한 가닥 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파사에서 그 콘센트 있잖아요. 예. 콘센트에 보면 그 보통은 세 개의 선을 연결하게 돼 있어요. 이제 전기를 연결하는 그 돼지코 거기 연결하는 두 선하고 한 선은 이제 접지선이죠. 근데 베리는 그 접지선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도관에서 전기선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콘센트 플러그의 그 접지 단자에만 그 수도관하고 연결된 구리선을 쪼아주면 돼요. 예. 그리고 베린 접지 플러그도 사실 그 발톱 그거 두 개는 아무 전선이 연결 안 돼 있어요. 예. 그 양옆에 그 구릿빛으로 빛나는 거기만, 그러니까 콘센트의 접지 단자하고만 연결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콘센트를 하나 조그만 거 달고 그리고 멀티탭을 달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 접지 매트, 그 다음에 접지 바지, 접지 셔츠, 접지 헤어밴드, 접지 발판 다 연결해서 24시간 접지를 했죠. 예. 근데 문제는 확실히 박동성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접지 제품은 보조 제품이고 제일 좋은 건 맨발을 걷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접지되는 면적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사실 접지선의 그 구리선, 가느다란 구리선에 그 음이온이 타고 오면 많이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전기도 고압 전류를 보낼 때는 굉장히 두꺼운 구리선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그 가느다란 구리선을 따라서 접지가 되기 때문에 음이온이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딱 실제 흙에 나와서 이렇게 맨발로 하게 되면 발바닥 전체로 음이온이 다 올라오게 되니까 좋은 거고, 예. 또 저처럼 이제 몸이 진짜 많이 안 좋고 고지혈이 있고 그리고 세포들이 많이 이제 약해져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음이온이 또 퍼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로 저는 접지 제품을 이렇게 딱 손을 대도 접지 확인기를 잡으면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빨간불로 굉장히 오래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이제 박동성 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몸이 피가 끈적끈적해서 그리고 세포들이 너무 이제 활성화 안 돼 있고 병들어 있어서 음이온이 퍼지는데 오래 걸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접지 바지 그 온몸에 음이온이 빨리 퍼지라고 접지 바지하고 접지 셔츠까지 입은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냐면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익히려고 하면 그래서 밑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면 아래가 타죠. 위는 잘 아직 안 익고. 예. 근데 계란을 이제 오븐에 넣거나 끓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사방에서 열이 공급되면서 골고루 잘 익게 되죠.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이렇게 접지 셔츠, 접지 바지를 입으면 마치 우리 몸이 그 음이온의 오븐, 음이온이 들어간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온몸에 음이온이 빨리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나올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막 혼자 있으니까 막 무섭고 지금 제가 33살 때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았는데 그 불치병을 치료한 한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의사한테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그 대형교회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라면 전국에 있는 목사 사모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몇백 명이 그분한테 이렇게 진맥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진맥을 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33살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신체 나이가 54살이 나오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많이 학대를 당했고 많이 굶었고 뭐 교통사고 나서 뇌출혈에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까지 생겨서 왼팔 마비된 적도 있었고 허리에는 베어링이 들어있다. 그 상태에서도 낫지 않아서 한 1년간 반신불수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거의 한 10년 동안 잠을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하고 공부하냐고 몇 번 쓰러진 적 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몸조리 잘해라, 몸이 많이 안 좋다 하고 저를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제가 그 방에서 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수십 명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제가 나가니까 장로님이 제가 나간 문을 보고서 아, 저 청년 참 안 됐다. 어떻게 된 건지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못 살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이제 사모님이 저희 목사님을 알아서 목사님 데려온 청년 누구예요? 장로님이 얼마 못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로 대상포진이 왔죠. 그래서 처음 입술로 왔다가 입술이 다 불이 트더니 코로 올라가서 코 안이 다 헐고 막 피가 나고, 그리고 눈으로 올라가서 막 눈이 막 그 눈에다가 막 모래 한 줌 쑤셔 넣은 것처럼 막 눈이 엄청 아프고, 그게 이렇게 또 뺨을 타고 이렇게 목까지. 대상포진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왜냐면 그게 수두균이 신경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두가 걸렸던 사람은 그 수두균이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몸이 이제 많이 지치거나 병들거나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수두균이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갉아먹는 거죠. 근데 이 대상포진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수두균이 그 신경을 많이 갉아먹어서 후유증이 남아요. 저 같은 경우는 쇠망치로 얼굴을 막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런 고통이 와서 계속 기절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그래도 기절하니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넣고, 그래도 기절하니까 마약성 진통제 넣은 걸 아예 달아버리고, 그래도 기절하니까 여기 가슴에다가 심장 쪽에다가 그 마약성 그 진통제가 들어있는 패치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견딜만한 거야.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보통 대상포진 한번 걸렸다 이제 나으면 재발 안 된다는데, 저는 뭐 그 이후로 지금 뭐 11년 가까이 계속 그 대상포진을 감기처럼 달고 살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포진이 안 생기더라도 이 얼굴 전체가 계속 아픈 거예요. 두통도 심하고. 이게 얼굴에 생기면 뇌하고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제가 수염 면도를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못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지금 얼굴이 지금 다 화상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다 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따갑고 아파요. 네. 근데 여기 면도를 하려고 면도기 갖다 대면 이게 수염이 잘리는 게 아니라 이 얼굴 살점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와가지고 면도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추워지면서 제가 밖에서 아예 맨발을 못하고 집에서 접지만 했는데, 저처럼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몸에서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독소가. 그래서 겨드랑이는 이렇게 갈색으로 처음에 약간 황토빛 띠더니 완전 갈색으로 바뀌었고, 그 응사 전체도 다 누렇게 바랬어요. 그리고 바지는 더 심각하게 엉덩이 쪽은 완전히 까맣게 타버리고, 바지 전체도 누렇게 변하면서
이게 접지가 나중에 확인기를 확인했는데 접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올해 1월 달부터 다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하고 다시 일주일에 2번 정형외과 가서 목에다가 신경주사 6방, 초음파 주사 6방, 진통제 링거 달고 그 며칠 뒤에 다시 가가지고 허리다가 신경주사 6방, 또 초음파 주사 6방, 그리고 또 진통제 달고, 예.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수면장애도 있고 우울장애도 있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5월부터 한 10월 달까지 매일 왼발 걷기 하고 24시간 집에서 접지를 하고 있을 때는, 접지 제품이 잘 될 때는 제가 병원 가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와, 이 접지가 이게 마약성 진통제보다 훨씬 더 좋은 천연 진통제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고, 아무튼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아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병원을 안 가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그때 수면제를 먹고 있었는데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이 올까 그랬더니 진짜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12월 달부터 다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제 11월 중순부터 추워지면서 밖에서 맨발을 못하고 밟고 앉아있는 것도 못하겠고 걷기는 더더욱 못하겠고, 그래서 집에서 24시간 접지 제품만 몸에 대고 있는데 제 몸에 나온 독소 때문에 접지 제품들이 다 부식되고 썩어가지고 접지가 안 되게 되니까 몸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다시 정형외과 일주일에 2번 가가지고 또 신경주사, 초음파 주사, 진통제 먹고 다시 정신과 가서 우울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약 타서 수면제 먹고, 그러다가 3월 달에 제가 너무 아파서 밥해 먹을 기운도 없고 설거지할 기운도 없고 청소할 기운도 없고,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돈도 없고, 혼자 사니까 아무도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며칠을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혼자 죽겠다. 전 고독사가 제일 무섭거든요. 제일 싫고. 그래서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7년 전부터 다니던 병원으로 광주에 있는데 거길 가게 됐죠. 거길 가게 된 거는 저를 상담 치료해 주시던 사모님이 한 7, 8년 전쯤에, 그러니까 한 8년 전쯤에 암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지인이 사실 서울 아산병원에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온몸에 전이가 돼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못 고친다, 말기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퇴원시킨 환자를 광주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완치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건 알고, 사모님 괜히 양방병원 가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받으면 몸만 더 약해져서 치료하기 더 힘들어지니까 나 광주에 있는 내가 간 병원에서 나 한방으로 완치됐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양방에서 못 고친다고 했는데 거기서 완치됐으니까 사모님 양방병원 가지 마시고 그냥 바로 광주에 있는 그 병원을 가시라고, 한방병원을. 그래서 사모님이 거기서 몇 달 만에 완치가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저하고 12년 전부터 저하고 상담을 계속 해주시는 사모님이었거든요. 상담 치료를. 그러더니 본인이 완치되고 나서 성우야 너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저도 광주에 있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거기 원장님을 만나서 33살 때 이미 신체 나이가 54살이고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의사가 그런 소리 함부로 하냐, 일단 자기를 믿고 열심히 치료해보자. 근데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일을 하지 말고 치료만 받아라. 그래서 제가 계속
일을 못하면서 치료만 받았죠. 뭐 1년에 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가서 한 일주일, 2주씩 입원해 치료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배우자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뭐하는 돈도 없으니까 카드로 생활비, 치료비, 교통비를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 원장님, 저 언제까지 일 못하고 이렇게 치료만 받아야 됩니까? 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그래프로 된 차트를 하나 딱 보여주시면서, 이 차트의 환자는 나이가 80세, 90세에 전신마비가 돼 있고 혼수 상태로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의 차트다. 이런 사람을 세계 어느 병원이나 어느 의사가 고칠 수 있겠냐? 저한테 묻길래, 못 고치죠. 80세, 90세면 살 만큼 사신 거고, 더군다나 전신마비에 뭐 혼수 상태라고 하면 거의 힘들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사실 그 차트가 제 차트라고. 그리고 지금 성우 씨 나이가 이제 40세인데 40세가 80대, 90대 전신마비가 되고 혼수 상태가 돼 있는 사람하고 상태가 똑같다는 건 엄청 위험하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지금 마비가 안 되고 의식이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치료 방법은 없다. 성우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럼 어떡하냐? 일을 하지 마라. 운동도 하지 마라. 많이 걷지도 마라. 오래 앉아있지도 마라. 어지러우면 바로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 괜히 이전처럼 막 어지러도 참고 뭔가를 하다가 정신 잃고 쓰러지면 바로 전신마비가 되거나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5년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프면 이제 뭐 대학병원도 가고, 숨이 안 쉬어져서 코 수술도 했거든요. 근데 뭐 대학병원 가면 코 수술하냐고 이제 전신 검사를 하는데 다 입원하고 약 먹어야 될 수준인 거예요. 다 수술하고. 대학병원 치료비가 얼마나 비싸요. 진료만 받아도 몇만 원씩 받는데 대학병원에서 제가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과마다 다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광주에 있는 한방병원 뿐이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계속. 진짜 너무 몸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 때.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건강을 잘하고 잘 살아봐라.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 이제 돈도 없고, 제가 뭐 좋다는 병원 다 다녀보고, 좋다는 한방병원 다 다녀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우리나라의 건강식품이랑 건강식품 다 먹어봤어요. 네트워크 회사들 거 다 먹어봤어요. 수천만 원치 먹었죠. 근데 이제 돈이 없어. 그럼 돈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박동창 회장님을 알게 된 거는 독서 모임 때 맨발 걷기 기적으로 해서 박동창 회장님이 저자 강연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독서 모임에.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등학생 아들 문제로 좀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박동창 회장님을 직접 뵙진 못했어요. 근데 작년 5월달에 어떻게 돈 없이 치료하지? 할 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맨발 걷기 박동창 회장님 직접 만나러 가보자. 그래서 그때 데모사는 처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했던 건데 10월 중순부터 12월 달까지 맨발 걷기도 못하고 접지 제품들도 다 부식되고 접지가 안 되면서 1월 달부터 다시 원래대로
아파지고 진통제 먹게 되고 주사 맞게 되고 수면제 먹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3월 초에 제가 혼자 밥해 먹을 기운도 없고 설거지할 기운도 없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돈도 없으니까 아프고 배고프고 그러다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광주에 내려갔던 거죠. 제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이제 또 동창 회장님이 들으시고 저한테 새 접지 베개 커버하고 접지 셔츠하고 그리고 접지 발판을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제가 입원했을 때 혈압이 110에 190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 접지 셔츠를 입고 접지 베개를 대고 접지 발판을 대고 하루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140에 90대로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통증도 많이 줄고.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그래도 치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혼자 열심히 건강관리하면서 희망을 갖고 잘 살아봐라 했던 원장님이 이제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살면서 옆에서 보살펴 줄 사람 필요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원을 했다가 서울에 이제 그 주민센터에다가 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 평가형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29일 날 퇴원해서 30일 날 제가 다니던 병원들 다니면서 근로능력 평가형 진단서 받고 약 처방 받고 진통제 맞고 31일 날 주민센터에다 근로능력 평가형 진단서를 제출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 어지럽고 너무 아프고 막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집 앞에 한방병원을 또 찾아갔더니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그래서 거기서 입원을 3월 31일부터 했는데 제가 이미 입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4월 8일까지밖에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월 8일까지 거기서 이제 뭐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제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 이제 또 밥도 못 해 먹고 배달시켜 먹을 돈도 없고 또 쓰러지고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광주에 있는 병원에 연락했더니 그러면 조금만 더 입원시켜주겠다. 그래서 4월 29일 날 퇴원을 한 거예요. 4월 9일 날 입원해서 4월 29일까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 돼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원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65세 이하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정말 거동이 불가능하고 노인성 질환 진단이 있으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대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혼자서 병원을 다닐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간 치매 증세도 있어서 사실 어제도 주민센터에 일단은 돌봄 SOS를 신청을 했어요. 도시락 갖다 주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제 뭐 밥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동행해주는 그거를 신청했는데 도시락은 1년에 30일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1년에 60시간밖에 지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요양보호사하고 도시락을 제공받는 그 기간에 지금 병원을 다니면서 노인성 진단하고 장기요양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나왔는데
죽겠는 거예요. 집까지 주민센터에서 저희 집까지 한 4, 500m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버스 안전거장 거리인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경찰이 있길래 경찰차하고 경찰이 있길래 저 쓰러질 것 같은데 저 집에 좀 태워다 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아유 우리가 태워다 줄 수 있는데 진짜 집에 가다가 진짜 기절하거나 쓰러지면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119를 부르자. 그래서 119가 왔는데 119는 이제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건데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이 안 되고 또 응급실 들어가면은 실비가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나 그냥 집으로 데려다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차가 나를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는데 혹시나 경찰차 집으로 가는 동안 제가 기절할 수 있으니까 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만인의 대비해서 구급차가 따라왔어요. 119 구급차가. 그래서 결국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잤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죽겠는 거예요. 이제 폐쇄공포증까지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접지지팡이를 만든 걸 보고 남편이 폐암이었는데 척추에 암이 전이가 됐다. 어쩌면 좀 치료할 수 있겠냐. 저를 거의 8년 전부터 이제 뭐 저에게 좀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서 제 카카오 스토리 계속 지켜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시한부 진단도 받았던 것도 알고 제 카카오 스토리 거의 일기처럼 거의 저희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이 지금 12년째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맨발 걷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자기 남편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느 병원을 가면 좋냐,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냐, 그리고 실제로 이 맨발 걷기하고 접지 제품이 효과가 있냐.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그분이 저처럼 이렇게 접지 지팡이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이 똑딱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것 같지만 전철을 타고 이제 저희 집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수서역 대리인 사무실까지 갔는데 회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드렸더니 모임 중이시라고. 그래서 지금 먼저 여기 대모산에서 지금 걷기 모임이 이제 오후 3시에 매주 오후 3시에 하는데 먼저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접지를 하니까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도 맑아지고 지금 기운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진짜 몸이 오래 아픈 분들은 그런 얘기, 그런 생각, 그런 말 많이 하실 거예요.